네, 오늘 책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 미니멀 워크,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일의 결과가 좋아지는 기적의 버리기 습관이라고 써있네요. 탁진현 씨가 지었고 홍익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스트레스와 야근, 소심함이 힘들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저자가 삶을 180도로 바꾸게 된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면서부터였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할 일이 쌓인 책상부터 스트레스 주는 인맥까지 인생에 불필요한 것 38가지를 차근히 짚어가며 비우기를 돕는다. 일이 안 되면 책상부터 치우고, 삶이 힘들면 물건을 비우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현실적인 실천 목록을 제공한다. 저자 탁진현 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년차 미니멀리스트, 미디어 공학을 전공하고 기자로 활동하던 중 단순한 삶에 빠져 물건, 집, 돈, 일, 관계, 마음 등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였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삶을 바뀐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2014년 웹사이트 심플 라이프를 만들어 기업, 기관, 언론을 대상으로 칼럼을 쓰거나 멘토링 및 강연을 펼치고 있다. 숏 서머리 한번 볼게요. 10년간 기자 생활을 뒤로하고 미니멀리스트로 거듭난 저자가 단순하게 일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물건으로 가득한 방, 잡일에 치이는 사무실, 걱정으로 시끄러운 마음은 모두 일을 괴롭게 만드는 이유다. 인생이 변하려면 내 일이 행복해야 하고, 일이 행복하려면 삶의 환경부터 나가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할 일이 쌓인 책상부터 스트레스 주는 인맥까지 인생에 불필요한 것 38가지를 차근히 짚어가며 배우기를 돕는다. 스트레스와 야근, 소심함으로 힘들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저자가 삶을 180도 바꾸게 된 건 해외여행도 책을 1000권 읽어서도 아닌 단순히 물건을 줄이면서부터였다. 산 게 이토록 많은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상관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하자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았다. 버리기 습관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버리는 일의 두려움을 극복해 더 큰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그렇기에 잘 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일에 집중할 뿐 타인이나 불안에 휘말리지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물건 정리의 수납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개인의 행복이 집뿐만 아니라 일과 내면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니멀 워크는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업무, 소비, 인맥, 걱정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덜고 얻은 최소한의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의 미니멀 워크가 하고 싶은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바쁘고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기쁨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하라. 그 다음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차례 단순한 방의 힘, 단순한 일의 힘, 단순한 생각의 힘. 네, 첫 번째네요. 단순한 방의 힘. 잡스는 왜 옷을 줄였나?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잡스에 관해서는 항상 나오죠. 원피스 2벌의 가능성. 옷을 고르는 건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가지런히 놓인 단 10벌의 옷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으로만 구성된 10벌 중 한 벌을 망설임 없이 고른 후 집을 나선다. 내게는 총 25벌의 옷이 있다. 지금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 10벌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나머지 계절의 옷 15벌은 여행 가방에 넣어서 따로 보관한다. 이것이 내가 소유한 옷의 전부다. 과거 소유한 200여 벌의 옷 중 90%를 덜어냈는데 불편함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서 적은 옷을 고수한다. 옷을 이만큼까지 최소한으로 줄이게 된 건 3년 전이었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컨설턴트인 P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녀는 사업 미팅 시 단 2벌의 검정색 원피스만 번갈아 입고 다닌다는 것이다. 여태 기억도 잘 못하는 상대에게 잘 보이느라 시간과 에너지, 돈을 낭비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옷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집이 넓어진 거였다. 옷장, 큰 행거, 옷걸이까지 치운 덕이다. 게다가 빨래 개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 말도 맞긴 하네요. 가장 좋은 점은 따로 있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일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늘 옷 고르고 쇼핑할 시간과 체력은 있었다. 옷을 줄이자 한참을 옷 고르다 헐레벌떡 뛰어갈 이유도, 회사와 집에서 틈틈이 아이 쇼핑을 하고 주말에 쇼핑몰을 돌아다닐 이유도 없어졌다.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쉴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나? 옷을 비우는 과정을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옷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옷만 줄여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CEO들은 그 점을 일찍부터 알았다. 스티브 잡스는 일상에서는 물론 일할 때와 공식 석상에서도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단벌 신사다. 8년 전 재임 기간 동안 똑같은 턱시도와 신발을 걸쳤다. 이 사실은 부인인 미셸이 한 행사장에서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삶들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생각과 태도가 남들에게 옷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많은 옷, 화려한 옷이 아닌 내면의 성장이다. 우리 고양이 왕자님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네요. 내 방은 일의 시작과 끝. 집과 성공의 상관관계. 부자는 4,000명의 방을 직접 설계하고 부자 4,000명의 방을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일본 건축가 야노 게이조는 져서 부자의 방에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집이라면서 성공한 부자들의 경우 일을 도모하기 전에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공간에 좋은 에너지가 성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일과 삶은 따로 있지 않다. 일을 잘하려면 일단 내 방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의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식히고 폐기물이 생기면 내보내고 그러느라 필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지거리를 먼저 맞이한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반면 물건이 적은 집은 하루의 끝과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몸과 정신의 피로를 덜어줘서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내 경우 물건을 줄인 뒤 가장 먼저 맞이한 변화는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행기가 텅 빈 활주로를 지나듯 빗자루와 걸레와 함께 내달린다. 식기는 2개, 조금 넓고 깊은 그릇에는
국이나 찌개를 넓고 얇은 접시에는 반찬과 밥을 함께 담아 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 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으므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도 싱크대도 막 청소한 것처럼 말끔해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무늬 없이 깔끔하고 사락거리는 면 이불에 쏙 들어가 기분 좋게 잠을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최소한의 물건만을 갖고 있자 였는데, 물건이 적으면 어질러지는 게 적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단순해져요. 생활 패턴, 생활 환경, 이 모든 게 다 단순해져서 훨씬 더 시간이 좀 여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잠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는 게 문제겠죠. 느긋하게 쉬는 호텔 여행자처럼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덜 중요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아도 방을 비워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과거에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머물던 호텔방에 다시 왔다고 상상해 보자. 일단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본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옷을 허물처럼 벗어놓고 가방을 던져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호텔방은 그런 게 없어서 단정하다. 사실 호텔방에서 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치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옷을 더 바닥에 놔두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다. 바닥에서 가구로 시선을 옮긴다. 가구에도 잡다한 물건이 없다. 물잔, 책 한두 권, 매일 쓰는 화장품 정도. 물건을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장기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 가방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골라 넣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텔에는 가구도 최소한만 있다. 침대, 스탠드가 놓인 협탁, 화장대 겸 책상, 옷장 정도다. 많은 가구는 방을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호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하얀 친구가 침대를 덮고 있다. 호텔처럼 물건뿐 아니라 색마저 줄여서 공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더한다. 여기에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와 소음과 빛을 차단할 커튼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으로 집은 호텔처럼 아늑한 공간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작은 집이 일에 미치는 영향. 좀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집 크기에 대한 지독한 집착. 직장인들의 일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집 대출금이라고 한다.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성에 맞지 않고 일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대출금에 발이 묶이면 그만두지도 못한다. 하고 싶은 일은 먼 훗날로 미룬 채 오늘을 무사히 살아내는 것만이 중요해진다.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꾹 참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뿐일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작은 집에서 넓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내가 비로소 집 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난 건 물건을 줄인 뒤였다. 물건이 줄자 상대적으로 집이 넓어져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게다가 비움의 미학이 깃든 물건 없는 집은 아름답고 편안했다. 살고 있는 집에서도 만족스러웠다. 현재는 여행 가방만큼의 물건만 가지고 살기에 더더욱 큰 집이 필요 없다. 소유한 가구도 접이식 책상과 의자뿐이다. 이젠 인생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다. 자유와 여유를 허락하는 자금. 행복의 가격의 저자인 테미 스트로벨은 작은 집을 통해 일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는 한때 크고 화려한 집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월급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학자금과 자동차 값 등 각종 빚을 갚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바퀴 달린 작은 집을 보고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자문했다. 저자 부부는 1층엔 부엌과 욕실이, 2층엔 아늑한 침실이 있는 3.6평짜리 바퀴 달린 집을 얻었다. 빚의 압박에서 해방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바퀴 달린 집은 어디나 갈 수 있고 월세 뭐 이런 게 없겠네요. 작은 집 생활에서 얻은 자유 덕분에 나는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한때는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적게 벌어도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뛰어들 자유도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출이 전보다 줄어든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직업에 몸담고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목적의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소박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집은 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집,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물건의 집세를 내기 위해 남의 시선 때문에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물건 때문에 집 크기를 늘린 것이라면 물건부터 줄인다. 물건이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도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물건 많은 큰 집보다 물건 적은 작은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좀 다른 게 있기는 하죠. 좀 힘든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필요 없는 TV에서 보면은 그런 물건들 버려주는 프로, 요즘에 사람들이 물건을 못 버리니까 그런 프로도 있는데 그게 연속되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서장훈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나오는 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물건을 버려주더라고요. 남들의 시선도 거두자. 대한민국 평균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작은 집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를 부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작은 집에 만족하면 퇴직 불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건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 삶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한다. 단순한 일의 힘, 말끔한 책상이 주는 자유. 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턴이 앤 해서웨이. 추천아,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 화면은 안 보이시죠? 이 앞쪽에 올라와서 잠시만요. 네, 잠시 내쫓았어요. 다시 또 올 거예요. 단순한 일의 힘, 말끔한 책상이 주는 자유. 인턴이 앤 해서웨이의 책상을 치운 까닭은 영화 인턴의 도입부에서 카메라는 패션 쇼핑몰 사무실에 한가운데 놓인 책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상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온갖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약속을 분단위로 잡을 정도로 일에 치여 바쁘게 살던 젊은 여성 CEO 줄스는 이 옆을 지나면서 뭔지 모를 불안함을 느낀다. 그중 그녀는 회사를 창업 2년 내에 직업 2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능력 있는 CEO였지만 개인적인 삶과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회사는 복잡해져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있었고 줄스는 투자자들에게 전문 CEO를 영입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속이 상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버린 다음 날, 그녀는 책상을 보고 가뜩이나 큰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뜬다. 책상 위의 물건이 마치 마법처럼 몽땅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걸 치운 사람은 갓 입사하여 자신의 비서로 발령받은 70세의 인턴 벤이었다. 이 영화 아시죠?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줄스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금주에 일어난 일 중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일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텅 빈 책상처럼 뻥 뚫린 기분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니멀 라이프 열풍이 분 뒤로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사무실에서는 일할 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잠시만요. 직장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제 책상 위도 1년에 한 두세 번 치우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막 서류가 막 계속 쌓이죠. 치워라, 내일 관둘 것처럼. 네, 내일 그만둘 것처럼 치우랍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뜬금없이 사내 지침이 떨어졌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책상을 전부 없애고 공용 책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건을 개인 사물함에 두고 책상을 선택해서 앉아주세요. 사무실 직원들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고 반대했다. 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들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짐을 없애는 걸 치일피일 미뤘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회사에 들어오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동안 집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없앤다고 물건을 잔뜩 없앴으면서 정작 스트레스의 근원지인 회사에서는 왜 짐을 방치하고 있었지? 여전히 내 책상에는 짐이 많았다. 이때야말로 내 모든 물건을 줄일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마음이 들자 책상에 있는 짐을 닥치는 대로 없앴다. 사물함 안에 물건까지 없앨 필요는 없었지만 이곳까지 텅텅 비웠다. 결국 노트북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다. 안에는 노트북과 마우스, 취재 수첩, 펜 1개, 약간의 명함이 전부였다. 내가 책상을 물론 사물함까지 단 하나의 물건도 남기지 않고 몽땅 비운 모습을 본 선배들이 내 자리를 지나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다. 진현씨 퇴사하는 거야? 빈 책상이 부른 기적, 회사를 다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매일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이 없으니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홀가분하게 몸만 나오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처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덜 들었고 대화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 업무에도 효과적이다. 일할 때는 가방 안에서 노트북과 마우스, 수첩 정도만 책상에 꺼내놓고 일했는데 눈앞에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없어지자 생각이 당장 할 일에만 집중됐다. 일이 많은데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자판 위에 멍하니 손만 올려놓던 시간이 줄었다. 매일 달을 보며 퇴근하던 내가 해를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 문 밖을 나왔다. 나는 이 물건들을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백에 전부 넣어놓고 일할 때만 꺼내서 책상 위에 놓는다. 일이 끝나면 다시 가방에 넣어두기에 평소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새는 가방 하나만 든 채 원하는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한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만큼 생각의 반경도 넓어진다. 물건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창의력 있게 일할 수 있다.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 된다. 야근이나 스트레스 등 일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업무 환경부터 단순화하는 것이다. 1승 9패 유니클로처럼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공용 책상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개인 물건을 사물함에 두고 출근하면 오늘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할까? 오늘은 누구와 일을 할까 생각하면서 책상을 선택해 앉았다. 그 결과 일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일하는 방식과 핵심 업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성과가 높아졌다고 한다.
전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정말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파티션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직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참 이유인 즉슨 자기는 가끔 회사에서 책상에서 존다는 거예요. 근데 파티션이 없으면 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대.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모르겠어요. 나는 가끔 회사에서 회사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요. 네, 공용 책상 시스템은 개방된 사무실로서 카페와 비슷하다. 카페에서 일하면 일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건 바로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이 된다.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차츰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개인 책상을 없애는 식의 단순화를 권하고 싶진 않다. 회사 시스템상 다 가능하지 않을 테고 그보다 자발적으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정보만 남긴다. 정보량의 역설.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 지금을 잊고 산다. 책상과 컴퓨터 안을 보라. 이 순간 필요한 정보보다는 과거에 봤던 정보, 나중에 필요할까봐 저장한 정보가 대부분일 것이다. 나도 모르게 현재 일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일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물론 잔뜩 쌓아두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언젠간 쓸 거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일을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보를 적게 소유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진 않으며 정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지 않는다. 저희 회사에서도 자꾸 쌓아놓는, 자기 자리에 쌓아놓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막 안내 데스크 뒤에 쌓아놓고 모든 사물함을 다 차지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점점 공간이 이제 좁아지니까 좀 버리고 회사에서 필요 없는 건 집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정리해서 그 사이사이 다 끼워 넣어. 참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 저게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요, 사실. 내가 몸담았던 신문사란 곳은 세상의 온갖 정보가 모이는 장소다. 그리고 기자는 그 많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우기보다 채우는데 아주 익숙하다. 과거에 나도 그랬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문서, 사진, 즐겨찾기, 문자, 메일 등 수천 개의 저장해둔 정보를 끄집어내 제대로 활용한 기억이 없다. 마치 10분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저장하고 까맣게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하루의 먹거리를 찾는 고양이처럼 필요한 문서를 찾느라 한참을 뒤적였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은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수가 많아져서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가치 없어지고 일까지 방해한다. 그래서 정보는 보관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당장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야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사실 자료를 그냥 무작정 갖고 있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그냥 순간순간 검색해서 뭘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더라고요. 정보와 함께 두려움도 버려진다. 나는 특히 출근 생각만 해도 긴장되고
답답해지는 새가슴 직장인이라면 정보를 꼭 줄이라고 권하고 싶다. 정보를 줄이는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직장에서 일이 잘못될까봐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늘 새가슴으로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서류나 파일을 없애지 못하는 작은 두려움을 반복해 극복하면서 큰 두려움이 차츰 줄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보가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는데 그럴 때 나는 세 가지 방법을 쓴다. 한번 보죠.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한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보는 애초부터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장부터 하고 보자는 마인드를 버리고 잘 선별해서 수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는 문서인가, 장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인가 라는 질문에 노라면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오피스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대부분 정보를 다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다 보관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잠깐 필요한 파일과 프로그램은 임시 폴더에 필요할 때만 다운받았다가 사용이 끝나면 바로 지운다. 세 번째는 종이 서류가 들어오면 기존에 하나를 빼는 것이다. 모든 문서에 적용되진 않겠지만 보관해야 할 새 문서가 생긴 경우 파일철에서 할 일이 끝난 문서를 없애는 시기다. 이 정도 방법만 지켜도 서류를 파일철 하나를 넘지 않는다. 최소한만 소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리하기에 예전처럼 어수선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수시로 정리할 필요도 없다. 세 가지였는데 아마 두 가지까지만 여기에서는 요약해놨네요. 단순한 생각의 힘, 똑똑한 관계 맺기란 무엇일까? 휴대폰 연락처가 일으키는 착각, 10년간 신문사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수천 장의 명함을 뿌렸고 그만큼의 명함을 받았다. 어느 날 휴대전화에는 1700개의 연락처가 쌓였다. 나는 이 연락처가 나의 재산이라고 여겼다.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행복과 성공에도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일 때문에 고민도 많고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라도 만나고 싶던 날, 어느 날 연락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서글퍼졌다. 많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지 않나요?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과거에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저장한 관계.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저장했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관계는 지금 쓰지 않으면서 방치한 물건과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과 비슷했다. 나는 내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관계를 줄였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니 연락처가 스크롤 한 번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추천이가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니 연락처가 스크롤 한 번이면 다 보여서 현재의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거듭 생각한다. 일적으로는 중요한 인맥을 더 잘 챙길 수 있고 사적으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어서 좋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달만 연락을 안 해도 연락처에서 나를 지워버려.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에 받다가 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뭐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다음에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 번호를 다 지워버리면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전화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전화가 있다고. 그 번호를 다 지워버리면 모르고 받는 거야. 그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뭐 즐겨찾기나 뭐 폴더를 따로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뭐 넘버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 지우는 건 저는 진짜 반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남겨야 할 인맥, 버려야 할 인맥. 연락처를 줄인다면 어떤 인맥부터 비워나가야 할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 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 없다. 이기적이거나 남 얘기하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내 인생도 괴로워진다. 힘든 사람과는 삶의 벗도 비즈니스의 벗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괜찮네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랑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적에서는 좀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보긴 좀 어렵죠. 모든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점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인맥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비운다. 순서가 있네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관계 맺지 않는다. 일할 때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못 얻으면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도움될 인맥 같아서 무턱대고 대화 관계를 맺으면 도움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는다. 요새는 특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 오래 알았다고 해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감 없이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걸 하는 공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관계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알고 지낸 기간이 우정과 신뢰의 기간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지낸 기간이 우정과 신뢰의 기간과 정비례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할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베풀고 배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얻으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형편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많이 듣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좀 재미는 없을 수 있겠네요. 성공한 사람들 역시 비생산적인 관계에 돈,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했고 함께 발전하는 소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25년의 나이 차에도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웠다. 빌 게이츠는 버핏에게 통찰력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고 그를 통해 자선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재단을 설립해 사업보다 기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게이츠에게 버핏도 기부에 대한 철학을 배웠다. 기회를 부르는 인맥은 따로 있다. 인맥 없이도 결과를 내는 이유. 인맥 관리는 굳이 안 해도 괜찮다. 모두가 오프라인으로 인맥을 늘리려고 애쓰는 시대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부러 인맥 관리를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기회를 얻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심플라이프 웹사이트를 만든 뒤 틈날 때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독자가 저절로 늘어났다. 단 몇 달 만에 SNS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 심플라이프는 웹사이트인데 구독자가 있나요?
아무튼 구독하는 방법이 있거나 뭐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분은 기본 기가 있는 분인 거잖아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글을 잘 쓰시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강사를 했던 사람은 어떤 다른 종류의 강의도 좀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 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했던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를 보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가 인터뷰를 해달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신문사에서 일하며 지난 10년간 남들만 인터뷰하다가 거꾸로 인터뷰를 당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기관과 기업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의뢰했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10년간 내가 만나려 애쓰던 사람들보다 회사를 관두고 나서 지난 3년간 내 콘텐츠를 보고 나를 찾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좋은 기회를 주는 인맥을 만나고 싶다면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닌 찾아오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남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갖추고 주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도움 주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매력이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다. 비즈니스에서의 매력이란 실력과 진정성, 독창성이다. 비즈니스에서의 매력이란 실력과 진정성, 진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맥 수부터 늘릴 게 아니라 매력이 드러나는 유용한 콘텐츠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맥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기회도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때론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다만 인맥 관리의 전후 중요한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부족하면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부족하면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맥의 수부터 늘리는 건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매력을 기르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 일에 타인의 가치 더하기. 버릴수록 부자가 되는 일. 나는 많은 것들을 비운 후 야근이 줄었고 나아가 삶의 여유를 찾았다. 일상을 충분히 행복해졌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일한다는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일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뛰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건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2년간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면서 조금씩 행복을 되찾은 나는 예전에 나처럼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를 바라게 되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비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웹사이트 심플라이프를 만들었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맙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거나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한다는 건 그동안 몰랐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했다. 일의 성취와 보람을 자주 느꼈고 그 과정에서 소망했던 일들도 하나씩 이뤘다. 오랫동안 성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욕심을 돌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하게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나를 비우고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껏 행복하려면 자기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기여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돈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내 돈을 쓰면서까지 타인에게 기여한다. 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만큼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건 없다. 타인을 위해 내 욕구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다.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로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도 남을 돕는 일이다.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 도서는
요약 정리본이고 북코스모스에서 제가 회원이라서 요약본을 다운받아서 저도 책을 읽는 겸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려고 읽는 책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의 힘. 그래서 이분은 아까 몇 년간이라고 그랬죠? 6년간인가요? 6년차 미니멀리스트 2017년 12월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6년차 미니멀리스트랍니다. 탁진현 님의 책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한 지는 한참 됐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이고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아마 실제 요약본 말고 원래 책을 읽으면 어떤 순서대로 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 자기의 경험을 잘 이렇게 시스템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가장 단순한 것의 힘 같이 읽어봤습니다.